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의 일본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방준혁 기자 그리고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남창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잠시 뒤면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할 텐데 전체적인 일정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한국 출발 전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도쿄 첫 일정은 북한 도발 점검이 됐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현지 상황실을 찾아서 합창등과 전화 연결, 화상 연결을 했고요. 북한 도발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한인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잠시 뒤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자위대 의장대 사열을 하며 회담장에 입장할 예정입니다. 회담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부 소수만 배석한 채 회담을 시작하고 이어서 확대 회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담 종료 뒤에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친교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일정을 방준혁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게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4년 만입니다. 그리고 정식 초청은 12년 만인데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에 그렇게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셔틀 외교는 정확히 말하면 11년 3개월 만입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였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이 나올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대국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도 행동을 보여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북한이 오늘 ICBM 발사를 하면서 두 정상이 북핵 대응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한미일 삼각 공조와 더불어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의 정상화 문제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이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구체적인 회담 결과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열리면 저희가 또 라이브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방준혁 기자가 뽑아준 것처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 후속 조치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이 배상 해법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것이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법리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낸 뭐 그런 해법이고 문희상 의장님의 지난 어떤 법안과도 뭐 맥이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해자가 직접 배상하지 않고 제3자가 대위 변제한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국내에서 일부 이제 약간 이제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윈윈 결과가 나오려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측에서 좀 더 성의 있는 그다음에 상당히 적극적인
나름대로 호응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든가 혹은 아마 지금은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곧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렵다는 느낌도 있는데 아마 사과라든가 강제징용 인정 문제는 좀 일본 측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좀 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우리 마음을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양국 관계가 좀 더 선순환 어떤 모멘텀을 좀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일본 측이 지금 이 세계 첨단 소재 품목 2019년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던 것을 지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 양측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갖고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좀 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1년 3개월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은 한일 간의 경제 관계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 이웃 나라 못지않게 밀접하게 상호 의존돼 있었거든요. 예.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충격적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항상 의아했던 건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전격적으로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건 조성에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 정지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유예를 하기도 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됐으니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정상화로까지 좀 이야기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 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주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정보 교류하는 어떤 것들을. 근데 그걸 이제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오늘도 아침 ICBM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지소미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미사일 발사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점을 아마 신중하게 양국이 또 미 측에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 정부도 정향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좀 양국이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3자 변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일 재계가 미래기금 조성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수립이라는 목표하에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피고 일본 기업들이 과연 참여를 할 것인가 그 여부가 이제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측에서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일본 제철이 지금 이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그 공은 일본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일종의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을 던져놨으니까 이제 화답은 일본이 해야 되는데 그건 일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만일 오늘 혹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두 개의 피고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방일을 통해서 그 아주 일본 측에 화답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만큼이나 또 두 정상의 이 만찬에도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 일본이 오늘 저녁 두 번째 만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한다고 해서 좀 여러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8년 역사를 갖고 있는 경양식집 렌가테이의 대표 메뉴가 오므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일본식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고요. 윤 대통령이 과거 이곳에서 먹은 오므라이스를 잊지 못했다라는 말을 일본 측이 듣고
오늘 만찬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는 오모테나시 외교라는 전통이 예. 있는데요. 손님을 환대한다는 뜻이고요.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마다 일본식을 극진히 접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윤 대통령의 추억과 경험을 살려서 예우를 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두 정상은 오늘 만찬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는데 배석자를 최소화하고 두 정상이 친교 시간을 갖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방일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잖아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인인 유코 여사를 만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 여사는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배우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했었는데요. 네. 당시 유코 여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G20에 이어서 넉 달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건데요. 두 여사가 함께 화과자를 만들면서 친교 시간을 갖는 방안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다다우와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두 사람은 김 여사가 과거 코바나 컨텐츠 대표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방 기자가 오모테나시 외교라는 것을 언급해줬는데 이게 이제 일본 외교 방식인데 외국 정상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외교 전통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일본이 어떤 이 극진한 외국 정상에 대한 접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선 초밥을 아베 총리와 이제 먹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신이 먹어본 초밥 중 가장 맛있다 이런 그렇죠. 발언을 네네. 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멜라니 여사와 함께 이 아베 총리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당시에도 일본식 선술집 로ponge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렌카이텐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긴자가 일본 중심부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가스등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풍 옛날에 전통이 뭐랄까 이 일본 근대화의 상징 같은 그런 지역인데 아마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대략 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식사를 2번이나 하면서.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뭐 담판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박 2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 만찬을 2번이나 하면서 2시간 잡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또 일본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요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줬다는 것도 우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앞으로 계속해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라이브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준혁 기자,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남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